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앞서 1에서 5강까지의 강의에서 생각의 반복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히려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생각 3가지와 자주 생각이 빠지는 상황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강에서 8강까지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기술, 메타 자각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에게 설명할 때 생각에 빠지는 것을 늪에 빠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늪에 깊숙이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도 깊숙이 빠져들수록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각의 늪에 한쪽 발만 살짝 빠졌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즉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인지 기능을 메타 자각이라고 합니다. 메타 자각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며 메타의식 또는 메타인지적 자각이라고도 불립니다. 메타자각에 대한 최근의 이론들은 메타자각을 개인이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지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각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와 같은 말이 메타자각의 예입니다. 메타자각 능력은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시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중독 물질을 갈망할 때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고 메타자각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메타자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타인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나는 심사숙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향에 있어와 같은 이런 말들이 메타인지의 예시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메타자각은 메타인지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타자각을 통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생각에 빠졌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고 생각에 빠지는 순간 이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주기적으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면 독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을 의식하게 만들며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메타자각을 통해서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고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주 생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던 분들도 메타 자각을 통해 자신이 쉽게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생각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생각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생각에 빠지는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에서 벗어나고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효과적인지 파악하는데 메타 자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때론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는 메타 자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메타 자각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기억하고 이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바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뭐를 먹지? 혹은 어제 그 친구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메타자각 능력을 활용하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여 수시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메타자각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메타자각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메타자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는데요.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보기 위해서는 늪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메타자각을 생각에 빠지기 쉬운 순간들에 자주 활용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샤워를 할 때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방법보다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메타자각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메타자각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과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는 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때 주로 생각의 늪에 빠지는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기술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몸을 움직일 때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생각은 줄어듭니다. 우리의 주의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옮겨가고 자연스럽게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1차 운동 피질, 전운동 피질, 보조 운동 영역, 후두 정역 피질 등이 연합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들은 자연스럽게 억제가 되고 생각의 반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심한 강박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젊은 남성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올랐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사용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의학 지식과 기술이 이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환자분에게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보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환자분은 대부분의 남는 시간을 병동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달리면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과연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분의 증상은 점차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던 환자분의 증상이 걷고 달리고 몸을 사용하자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내부위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뇌부위는 함께 활성화가 되고 서로의 연결 또한 강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빠진다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걸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며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루에 진료를 마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는데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와 대중교통을 타고 올 때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걸으면서 하루를 돌이켜서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에 반해 버스나 지하철에 가만히 서서 생각에 빠지면 피곤하다는 생각과 내일도 힘들 텐데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될 때는 먼저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각의 반복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메타 자각을 통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둘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만으로도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다른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